민선 7기 4년 동안 전남 지역에 기업 1000여 개가 유치됐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국내 원숭이 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상태여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차량 침수 시 상황별 대처법을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걱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정환 기자입니다. 전남도가 원숭이 두창 확산에 대비해 비상 방역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도는 국립 목포병원을 지정 의료기관으로 정해 병상을 확보하고 방역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원숭이 두창 의심 사례가 신고되면 역학조사반이 사례를 분류한 뒤 목포병원에 입원시키고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원숭이 두창은 감염자 혈액이나 체액 등을 통해 전파되며 고열과 두통 등을 동반합니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음 달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 입국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외국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원숭이 두창 특징이 잠복기가 3주 정도 21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을 갔다 오셔도 이후에 이제 공항에서는 증상이 없지만 이후에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일단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전국의 재감염자는 6만여 명, 전남에서는 1000여 명이 재감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중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령자 백신 접종과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여름철에 전국적으로 이동이 많다 보면은 이제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사망자라든지 위중증화율은 4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50%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백신과 치료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경찰이 간부 공무원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28일 무안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은 무안군 간부 공무원 2명이 관급공사 물품 공급 계약 과정에 뒷돈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공무원과 사업자, 중개인 등 4명은 8억 원가량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민선 7기 동안 기업 1000여 곳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약 규모는 27조 8천억 원으로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민선 6기보다 63%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196개로 가장 많았고 식품 가공 분야와 지식정보 분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목포 대양산단에 432개 기업이 입주해 가장 많았고 권역별로는 나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이 기업 400곳이 들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립 사업이 통과됐었는데요. 최근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뜰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저터널이 들어서는 인근인 여수 오천산단의 재생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립 사업.
여수 상암동에서 남해 서면 지역이 최단 거리로 연결돼 육상부 포함 전체 7.3km의 해저 터널이 들어섭니다. 사업비는 6,800억 원으로 지난해 예비 타당성 통과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뒤 1년이 지난 현재 기본 계획 설계는 모두 마무리된 상황. 올 하반기에 설계와 시공을 함께할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대형 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거쳐서 2029년 12월에 완료되겠습니다. 작업은 내년 이맘때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저 터널이 완공되면 차로 1시간 20분을 돌아가야 했던 거리를 단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여수시는 최근 5천 일반 산업단지의 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저 터널 개통의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산단 재생 사업 계획에 포함된 기업 공동 판매장이 들어서면 유통판로 확대뿐 아니라 남해안 관광객 유입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공동 판매장을 지금 산단 협의 사무실 옆에다 만들어서 그것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그쪽에 그 체험이나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공동 판매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는 여수 남해 해저 터널 건립 사업. 오는 2029년 완공까지 차질 없는 예산 확보로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발생 이래 국가기념일 지정과 여순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서 10월 19일 국가기념일 지정과 합동 추념식 국가행사 추진,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지원단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돌입했으며 다음 달에는 희생자 유족 심사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최근 가뭄이 잇따르면서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 생산 기반 정비 계획의 수립 기간을 명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정비 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해 용수 개발이나 배수 개선 등 농촌의 물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겨울부터 오랫동안 이어진 극심한 가뭄에 농민들이 생계에 직접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나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해남군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취임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다음 달 1일 군민광장에서 도약 활짝 핀 해남을 주제로 민선 8기 출범식을 열고 군민과의 약속을 소개하는 형태로 명현관 군수의 취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임식은 최대한 간소화되고 군민 누구나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축하 공연과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장마철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침수 피해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당시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최근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에 대한 대응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다양한 침수 상황별 대처법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집중호우로 급류가 쏟아지는 계단. 빠른 물살 때문에 가만히 서서 중심을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 등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물의 수위가 무릎 아래라면 당황하지 말고 탈출을 시도하면 됩니다. 단 이동할 때는 난간을 꽉 잡아야 합니다. 정강이 정도까지만 물이 찬다고 하더라도 손잡이나 이런 안전장치 없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힘듭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운동화로 안전하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침수된 지하 공간에 갇힌 상황. 학생들이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보지만 잘 열리지 않습니다. 성인들도 문 바깥 공간의 수심이 50cm 이상, 무릎 높이까지만 올라와도 혼자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는 외부 수위를 낮춰야 하는데 문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해 문틈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 차오르기 전 신속한 대피입니다. 차량이 침수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저도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간 차가 물에 빠집니다.
네, 지금 차 안으로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힘껏 문을 열어봤지만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물이 더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이 가슴 정도 높이까지 올라오자 겨우 문이 열려 탈출했습니다. 차량 안과 밖의 수위차가 30cm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량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잠겼을 때 물이 좀 차야지만 문을 열 수 있다는 게 그거 신기했고 이런 걸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 어디서 맞닥뜨릴지 모르는 침수 피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대응 요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장에 인류가 도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이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저지대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 등을 피하고 되도록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300명대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남은 27일 하루 동안 순천 53명, 목포 46명, 광양 42명, 여수 41명 등 지난 26일보다 178명이 늘어난 309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위중증 환자로 집계됐습니다. 9대 순천시 의장 후보 민주당 경선 결과 정병회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전라남도당은 순천시 의장 후보 민주당 경선 결과 정병회 의원이 13표를 획득해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9대 순천시 의장 선거는 민주당 정병회 의원과 무소속 이봉남 의원이 출마합니다. 순천시의회는 다음 달 1일 260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귀농인이나 농업 분야의 경험이 없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가운데 농촌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만 5년이 넘지 않아야 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최대 300만 원, 주택구입이나 신축, 증개축은 7,500만 원 한도 안팎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2% 선입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남군이 전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창업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대상자에 포함되고 예비 창업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2년 동안 최대 3천만 원 규모의 창업 비용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나 해당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고흥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이 올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고흥사랑 상품권은 개인이 구매할 경우 한 달에 5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축수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점 44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는 모두 2,200여 곳입니다. 순천시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순천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순천사랑 상품권 카드 매출액의 0.5% 기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4일부터 8월 19일까지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2 순천 도드람컵 프로배구 대회가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는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여자부 경기가, 8월 20일부터 28일까지는 남자부 경기가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배구 여제 김연경의 한국 무대 공식 복귀전으로 지난 21일 흥국생명으로 복귀한 김연경이 다음 달 초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